쇼에 이제 막 갑자기 보이지 않는 분들 네. 그런 분들 이름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잘랐냐 뭐 하냐 했는데 그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그만둔 겁니다. 네, 이런 얘기까지 하기가 그렇잖아. 일일이 다 어떻게 얘기해? 맞아요. 말 못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이제 뉴스 가자. 그리고 내가 언제 최강희 씨를 붙였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다들 어리둥절하고 계십니다. 최강희가 숨기고 계셔. 뭐 사람 이름인지도 몰라요, 이분들은. 네,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참 너는 오래 잘 버틴다. 산이산이 박수산이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불쇼 없으면 안 되죠. 대단해. 산이산이 곽수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수산이.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저는 또 네. 유튜브 하기 전부터 네. 팟캐스트로부터 팟캐스트 시절부터 많은 분들의 이런 질타를 네. 또 수용하고 그렇지. 성장하는 그 단단해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우리 최 차장님과 함께 항상 네. 받아들이고 네, 반성하고 맞습니다. 그렇죠. 성장하고 그렇게 네, 가야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 또 우리 최 차장님 징징거리는데 지금 15분 아니, 썼거든요. 어제 내가 이거 안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봤잖아. 다 봤어요. 봤지? 안 할 수 없잖아. 맞아. 봤잖아. 지금도 왜 이 귀한 시간 잡아먹는 거 난리인데 네. 어제 그 얘기 안 했다고 3시간 내내 난리 쳤었지. 아 죄송합니다. 고이직도 계시니까. 아, 죄송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는 댓글 보지 마. 보지 마, 너. 신인규 변호사 박수로 맞아. 네. 안녕하세요. 영원히 매불 동행 신인규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는 댓글 다 봅니다. 저는. 보지 마. 심지어 방송 끝나고 나서 달린 댓글도 다 봅니다. 진짜. 네, 보지 마. 그 다 수용하고요. 네. 제가 또 잘못했을 때는 제 종아리도 걷어야 되나. 아. 또 힘 주시는 분들 마인드. 네. 거기에 대해서 힘을 또 듬뿍 얹고 아유, 오늘도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지금 어리둥절 20분째 어리둥절 하고 계시는 두 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한 분 한 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네, 마침 참 성격이 좋은 분들이에요. 맞아요. 네.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실 필요 전혀 없는 해결해야 분입니다. 될 게 저희끼리. 아, 예, 네, 예, 저희끼리 얘기입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일 있어. 자, 그리고 어리둥절 2 네, 이용우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청라 검안경서 연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용원입니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정치도 어렵겠지만 저희 네. 쪽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색했습니다 중간에. 아니,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네네. 예. 아, 고맙습니다. 최강희 매불쇼 아, 검색했습니다. 네네. 인천에도 연희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왜 이래? 정신 차려. 자, 이제 정신 차리고 준비된 내용 가볼 텐데 오늘 네네. 뭐 무거운 소식이 많으니까 예. 일단 조금 몸풀기 차원에서 좋습니다. 국무회의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국무회의 재밌어. 아, 그 예.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것에 대해서는 좀 없애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봐라. 아, 네.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했거든요. 그 모습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 이번 기회에 동시에 폐지하시는 걸 검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국회하고 좀 논의를 하시는 데서요. 네네. 있는 사실을 얘기한 걸 가지고 뭐 명예훼손이라고. 그건 민사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형사처벌할 일은 아니고. 네. 마침 그 법조인 세 분이 나와 계시니까 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아니 21대 때도 그때 최강욱 의원, 박주민, 김용민 각각인데 아니. 발의를 했는데요. 예. 뉴스야, 뉴스. 예. 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전에 그랬었죠. 예전에. 예. 제가 최강 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아니요, 죄송합니다. 뭐 얹지 마시고. 네. 근데 이번에 2025년 올해 9월달에 김용민 의원이 다시 발의를 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하자라는 저도 이제 공동 발의했고요. 예. 지금 뭐 해외도 지금 이제 형사처벌 안 하는 추세고 또 법원도 반대 의견을 안 냈는데 법무부가 조금 반대를 했었거든요. 아, 그동안에는요? 예, 그동안은. 근데 이제
우리 정 장관님께서 예, 일단은 그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때문에 옳은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시달린 예, 그런 역사가 있고 예. 또 이게 사실은 뭐 산악회 같은데 등산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뭐 누구랑 친하니 이런 거 갖고도 법원에 많이 오거든요. 명예훼손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벌금 100만 원짜리인데 어. 이거 재판하기 너무 힘듭니다. 다 말해서 말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거를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게 또 뭐 공익적인 목적이냐. 그렇죠. 근데 결국은 벌금 100만 원짜리고 판사로서는 약간 이거 국가 권력이 이런 거 따지려고 존재하는 거 아닌데 맞네. 네, 세금 이런 데 써도 되냐. 그러네. 그런 좀 자존감이 그러네요. 들게 하는 범죄였는데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니까 재판하시는데 아니 지난번에 박 씨가 그 등산 가갖고 뭐 내 뒷땅 깠다고 그래갖고 맞아요. 그겁니다. 그거. 내가 기분 나빴구나 이거 등산이고 나발이고 네. 건강 다 배롭다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러니까 등산 산악회도 누구랑 여자 남자 친하다 이거 갖고 또 명예를 훼손했다고. 이게 사실이냐 가짜냐 그것부터 또 막 구분을 그렇죠. 그야말로 낭비네요, 낭비. 그렇지. 낭비입니다. 증인들 10명씩 나와서 서로 다른 말 하는데 아주 판사로서 죽을 맛입니다 이거. 국가 그러겠네. 시스템 낭비야. 네, 낭비죠.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네. 현직에 있었을 때를 돌이켜 보면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게-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게 근데 이게 맞습니다. 저도 사실 그 법을 공부할 때 다 그런 생각 아마 한 번씩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사실인데도 왜 처벌을 하지?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비범죄화, 그러니까 범죄로 다룰 영역은 아니다.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길 만약에 올바른 사실을 갖고도 했다 할 때는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처리하면 되지. 이걸 가지고 전과자 만들고 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인 10명 불러가지고 산악회의 진실을 다 파헤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파헤칠 진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이런 부분 저는 비범죄화하는 게 맞다. 예. 그거 파헤쳐 본들 국익에는 도움이 안 되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입틀막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입틀막으로. 강자들이 약자들의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 제기를 입틀막으로 그냥 그러네. 소위 말해서 고소장부터 때리기 때문에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합한 지적이다. 예. 전 동의합니다. 네. 하나 예를 들면 배드파더스라는 그 온라인 사이트가 있어요. 네, 맞아요. 아시죠? 네. 그러니까 양육비를 제대로 이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그 명단을 올리고 뭐 이런 사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작년 초에 그 천대엽 대법관이 이제 주심으로 했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선고를 확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사실을 그대로 적시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 죄가 인정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 네. 사실은 그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표현의 자유하고 직접 그 연결이 결부되는 되는 문제예요. 네. 근데 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권력자들을 상대로 가감없는 비판을 할 수 있는 매우 정신적 기본권의 핵심인데 그런 지점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너무나 그런 부분을 옥죄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또 한편에 있었고요. 네네. 세계적인 어떤 그 인권 기구라든지 이 단체들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폐지하는 게 맞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늦었죠 오히려. 너무 늦었다. 네. 그래서 이 형법이랑 정보통신망법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관련 법들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면 이제 국회와 협조해가지고 네.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고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나요?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주문을 오늘 하신 것 같고요. 네. 정부 발의할 수도 있고 의원 정부 발의할 발의?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법안 내용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도 않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발의된 내용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한다라고 하면 네. 명분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제는 네. 네. 그래서 충분히 뭐 처리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예전부터 방송할 때마다 이 얘기 나왔었어. 맞아요. 네. 이제 결국은 이제 해결이 될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법 철학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좀 있었는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 처벌보다는 금융 치료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암표 범죄에 대해서 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좀 오고 갔거든요.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안표 많다가 없어졌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더 많아졌나 봐요. 늘 있고요. 보통 가을에 포스트 시즌,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때 또 이게 확 늘어납니다.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죄송한데 다 좋은데 형벌 강화는 반대입니다.
저 야구장 안표 팔다 걸렸는데 그 징역형 10년 이상 이렇게 지금 10년 이하 하더라도 법원이 징역형 선고할 리가 없어요. 괜히 수사하고 재판하느라고 돈만 잔뜩 들고 영양 낭비 같은데 그냥 과징금을 대폭하시는 게 네, 과징금 할 거고요. 대통령님. 근데 네. 안표상들은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네. 악덕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걸리면 돈을 뺏어야지 그 징역할 리가 없다니까 법원이. 그 괜히 그 저번에 초코파이 1,000원 가지고 재판하느라고 얼마나 인력 낭비입니까? 형사처벌보다는 금융치료. 예, 돈으로. 근데 저 부분은 사실 뭐 그 양립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병과할 수도 있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안표상들의 목적은 돈 버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과징금 같은 저런 경제적 제재를 강하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벌기보다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그렇지. 시그널을 주면은 네. 훨씬 더 실효적인 제재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네. 말씀 취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네,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판사가 사실 신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전지전능하게 그걸 다 알겠습니까? 결국은 또 양 당사자가 가서 또 검사도 와서 공소유지해야 되고 또 이제 피고인으로 또 와서 재판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처벌 만능으로 가는 게 현대국가와도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돈을 뺏는다. 이게 아주 그 유효적절한 그 조치가 되는 것이죠. 예. 네. 과징금으로. 아까 그 초코파이 이야기 했잖아요. 야, 그 1,000원짜리 초코파이 먹었다고 해갖고 아, 재판까지 갔어. 진짜 난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유죄까지 받았습니다. 네. 예, 그럴 때 우리 상식적인 판사는 또 자괴감 드는 거지. 예. 그 사무실에 네.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그렇습니다. 증인 네. 10명 와야 되고. 네, 말이 안 되는. 예, 검찰에서 참 별걸 갖고 기소해서 사람을 괴롭히는데. 근데 요거 안표는 요새는 매크로라고 해서 예. 예전에는 이제 극장 앞이라든가 이런 뭐 야구장 앞에서 이제 사람이 직접 안표를 팔았다면 예. 요새는 이제 다 그 인터넷상으로 해서 SNS로 팔고 그러는데 금액이 상당합니다. 예, 그 취득하는 불법 아, 수익이요. 네. 그래서 대통령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가고. 네. 근데 이제 이게 피해자가 많을 경우에는 조금 형사처벌도 네. 있어야 아.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강제 집행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벌금을 하더라도 안 내면 일단 잡아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갖고 이제 일을 뭐 하루당 10만 원씩 해서 조금 이제 신체적인 그런 제재도 할 수 있어서 좀 중한 경우, 반복적인 경우, 상습적인 경우는 좀 형사처벌도 할 수 아, 있도록 하는 네. 그런 여지는 좀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란 특검이요. 예. 윤석열, 김용현이, 여인영이를 일반 이적죄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추가 기소할 때 결정적 증거가 된 것이 여인영 방첩 사령관의 메모였는데요. 와, 그 메모를 보면 이자들 진짜 미친 자들입니다. 전쟁 날 뻔했죠. 아, 진짜 심각하고요. 네. 이거는 진짜 엄히 다스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인영 휴대전화에 들어있었던 메모 하나하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특검에서 포렌식 결과 메모를 복구를 했고요. 먼저 24년 10월 18일 오후 2시 6분에 적은 겁니다. 핸드폰에.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1번.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와, 평양, 와, 그리고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그리고 김정은 휴양소. 그러니까 무조건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킬 곳에 공격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미친 자들입니다. 네, 그리고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까지 적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다음 거를 보면요. 또 2시 6분에 북한의 러시아의 전투 병력 파견 공개, 글로벌 안보 상황의 위험성을 국민들이 체감. 3번. 북 전략무기 시험 발사 시 우리 고위력 미사일 시험 발사 공개. 4번. 미 대선 결과 즉시 정상급 공조 통화도 네.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10월 23일로 가면요. 야, 이거는 진짜 미친 자들입니다. 목적과 최종 상태, 미니멈 안보 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와, 노아의 홍수는 물바다가 돼가지고 네,
완전히 대한민국 그냥 박살 내자. 우리만 한번 살아보자. 네, 방주 안에 있는 사람 살고 나머지는 전쟁 다 일으켜 보자. 그래서 결국 이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미니멈이라고 할지라도 불안이 생기는 거니까 안보위기 생기니까 계엄의 명분을 삼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네. 아, 야, 그리고 이어서 같은 날 오후에 또 적은 걸 보면요. 풍선, 드론, 사이버, 테러, 국지 포격, 격침 등 핵실험, ICBM 등 무력 시위 등 이런 예. 것도 메모가 되어 있고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충돌 전후 군사회담 선제의 고려, 그리고 대외적 명분과 적 기만 효과, 그리고 적의 전략적 무력 시위 시 이를 군사적 명분화할 수 있을까? 핵실험, 군사적 조치, 안보 정국, ICBM도 적혀 있고요. 11월로 가면요. 11월 5일 저녁에 적었습니다. 자, 요게 의미하는 거는 지작사, 정보사 아니에요? 지작사, 지작사, 특전사,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의 네. 공통된 의견임. 예. 사인은 각오하고 있고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한다. 호기를 잡도록 오판하지 않도록 직언 드림. 적은 매우 수세적임이라는 메모도 있고요. 야, 이게 얘네들은 지금 북한이 굉장히 수세적인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더 강하게 자극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했나. 등등 이게 굉장히 많은데요. 네, 엄청 이것과 많아요. 관련해 가지고 일반 이적죄로 네. 기소를 했는데 일반 이적죄가 무엇이냐? 형법 제99조 잠깐 좀 볼까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 이자들 진짜 어떡합니까? 너무 끔찍하네요, 진짜. 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북한이 진짜 이게. 아, 행동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쵸. 모든 걸 했나 그렇죠. 보네요, 네, 진짜. 지금 휴대폰 메모를 보시면요, 이 삼성 허니보드라는 메모 그 앱 같은데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아주 딱 노골적으로 여기 우리가 건들면 얘네들 즉각적 반응 온다라는 예. 장소들을 좀 특정을 했고요. 사실은 우리가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 이렇게 그 출범할 때 가장 살펴봐야 될 그때까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지점이 바로 이제 외환죄 부분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 법률위원장 당시에 그 경찰청 앞에서 이 부분을 초기에 좀 고발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설마 지금 이 박지영 특검보가 그 멘트를 한 것처럼 아,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좀 뭐랄까 확증들이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결국은 기소를 하는데 박지영 특검보가 브리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영상이 최대- 좀 있거든요. 네, 있어요. 잠깐 좀 네. 한번.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군사 안보상의 문제로 모든 게 다 공개가 되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사하는 사람들을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거를 보고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나 봐. 특검팀에서. 예, 그걸 엿볼 수 있는 브리핑입니다. 잠깐 좀 볼까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와, 참담함을. 참담하다.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있겠죠. 봤겠죠. 예. 네. 그러니까 저 브리핑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의혹이 의혹으로 종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실제로 사실로 드러나면서 굉장히 그렇지. 참담함을 느꼈고 예. 기소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기소했냐면요. 아휴. 국가 수호를 위한 군사작전이 조금이라도 위축되지 않도록 공소제기 대상 및 범죄 사실 구성에 최대한 신중과 절제를 했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다른 여타 뭐 외환 유치죄라든지 등등 다 빼고 예. 그리고 혐의 사실로 여러 가지 얘기 언론에서 보도된 거 다 빼고 그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요거 하나로만 딱 한정해서 확실한 것 중심으로만 기소를 아주 신중하고 절제해서 했다라고 하거든요. 아. 그리고 아까 그 낭독해 주신 그 메모가 10월 11일인데 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시기하고 맞아 떨어지고 네네네. 내용 굉장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 그 범죄 요건 사실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네. 저거는 저도 좀 불만이 많은데요. 예컨대 아파치 헬기 예. 네, 맞아요. 수련선을 보내서 저고도로 해갖고 맞아요. 북한 자극한 것도 자극했죠. 있었고 네. 굉장히 많았는데 이용호 의원님 말씀대로 그냥 확실한 것만 객관적인 증거 있는 것만 했는데 사실은 이제 10월 1일 날 윤석열이가 그 국군 퍼레이드 보고 그날 술 먹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10월 3일 날
드론기를 북한에다 처음 보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0월 3일 날 보내고 10월 8일 날 보내고 뭐 그 부승창 의원 얘기에 뭐 300m 고도에서 뱅뱅 돌게 해갖고 북한이 뭐 못 알아볼 수 없게끔 네. 만든 다음에 뭔가 총이라든가 뭔가 이런 국지적인 이런 무력 충돌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유발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안 하니까 이제 좀 더 과감하게 네. 센 데로 가자.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뭐 핵 발전 시설이라든가 이걸 또 건드려 보자라고 하는 건데 이 미친 놈들 아니에요? 반드시 전쟁을 유발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비상계엄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고 또 거기에 이제 4개 사령관들 대장 그러니까 그렇죠 부대장들이 우리는 뭐 하나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사령관을 임명한 거는 또 노상원이가 1년 전에 2023년도 10월달에 그 수첩에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누구 네. 승진시키겠다는 거. 그럼 이게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이 비상계엄을 통한 독재 정권, 장기 집권을 목표로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진짜 거기 김건희의 그 집권 플랜, 자기가 이제 여왕이 돼서 네. 대한민국을 통치하겠다라는 그 계획이 정말 초반부터 쭉 진행된 온 것이 아닌가. 와 정말 너무 놀라지 않을 수가 진짜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다른 나라에 이런 대통령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끔찍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독재를 꿈꿨던 독재자이면서 동시에 전쟁광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들어서라도 본인이 종신집권하겠다 지금 그 의도인데 저는 저게 끔찍한 게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정말 우리가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군을 마련하고 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가서 전투를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우리 군인들은 만약에 저 국지 도발이 성공해서 북한이 어떤 액션을 했다면은 싸우는 군인들은 실제 전쟁인 줄 알고 싸웠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군인들을 속인 거예요. 국군 통수권자가. 네. 그리고 목숨을 희생시킨다면은 우리나라의 젊은 군인들을 갖다가 희생시키면서 본인의 집권을 위한 도구로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정말 끔찍한 인간이고 정말 사람이라는 칭호 붙이기가 사람이 아니야. 정말 너무 민망한 심각해요. 매우 심각한 전쟁광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윤석열이가 이 완전히 그 제정신이 아니라는 게 또 재판정에서 증언에 의해서 더 이제 강화가 됐는데 어제 네. 이제 한덕수의 내란 재판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 이제 송미령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의 모습을 설명한 부분이 네. 있습니다. 네. 요걸 보면 윤석열 얘는 진짜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자식은. 잠깐 그 부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뭐 마실 걸 갖고 와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앉으셔서는 제가 좀 기억 남는 거는 이거 막상 해보면 뭐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류의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일종의 업무 지시 같은 걸 하셨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게 경고성 비상계엄이다,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는 아무것도 거야. 아니다. 왜냐면 지가 뭐 할 건 없거든. 그렇죠. 군인들한테 다 시키고. 진짜 이거 어떡합니까 이놈.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했거든요.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머릿속에서 이미 그 프로그램을 다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경험을 했어. 예. 비상계엄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이 이후의 어떤 계획까지 다 머릿속에서는 다 실현을 해봤어요. 그리고 성공이 이제 다 돼 돼서 있어. 네. 장기 독재 이런 그렇죠. 것까지 이제 다 예.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맞습니다. 마치 경험한 사람처럼 얘기하거든요. 예.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그 공모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오랫동안 다 준비하고 실현까지 다 머릿속에서 다 해놓은 상태였고요. 또 일회성이라는 말은 없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일회성이라는 말은 없었다.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와가지고 2, 3분 정도 설명하고 통보하듯이 그냥 하고 빠지고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또 증언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김용현이 와가지고 손가락 하나 들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마지막으로 온 사람이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그 사람 오고 나니까 10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의사정족수 11명인 한 명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제 김용현이 손가락 하나 들고 계속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 신문을 해요. 네. 그런 내용이 나오고 마치
사람 수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가 불려나간 것 같다. 맞습니다. 굉장히 자괴감 좀 호소하는 부분들도 나오고요. 네. 상당히 유력한 증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더 열받는 거는 윤석열이가 여기 이진관 부장판사 재판부는 안 나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무서우니까. 또 자기가 근데 지금 직위원 재판부 가서는 그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희생양이 될 뻔했던 그 군인들 상대로 해서 막 검사 시절 맞아요. 따지듯이 막 물어보고 예. 뭐 그렇지 않냐 하면서 예. 막 손 이렇게 하고 맞습니다. 막 그거 보는데 정말 열받더라고요. 저 죽겠어요 저는 진짜. 예, 대한민국 군인들을 사지에 몰아놓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냥 그 국가적 위기로 몰아넣었던 그 똥통에 처박았던 그 윤석열이가 법정에서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공격하고 그러는데 죽겠어요 저는. 못 보겠어요. 직위원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도대체. 이따가 직위원 얘기 잠깐 할 텐데 그때는 우리 판사님 조금 예. 제가 좀 자제하지 공격 좀 않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진짜 그래. 저도 자제하지 않고 공격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게 너무 심합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그 송미령 장관 증언이 한덕수 재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의 일관된 주장은 자기는 계엄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했고 반대를 위해서 그 회의를 소집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면으로 반하는 증언을 한 거예요. 그것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한덕수에 대한 증언도 했는데 한덕수는 정족수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윤석열이 합법적인 계엄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관련한 증언을 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그 21시 그 37분경에 이제 총리 피고인하고 통화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총리님이라고 했고 오시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언제쯤 도착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10시 10분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좀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느냐, 좀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느냐 말을 서너 차례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른 회의라든지 이럴 때 피고인이 저희한테 연락해서 참석을 독려하는 듯 그런 전화를 한 적은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언제 회의에 오느냐? 빨리 오라고 말씀을 하신 건 처음입니다. 야, 얼마나 한덕수 급했냐? 많이 급했어. 우리 윤석열님이 혹시나 계엄이 불법으로 실패할까봐. 진짜 이놈아. 독촉 빨리 오라고. 두 가지 또 증언이 있었는데요. 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대통령 말려보자고 얘기한 적 있었느냐에 대해 없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그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다는 취지로 동의한 게 아니라 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취지로 서명은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또 발언을 총리가 했다라는 그런 증언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어쨌든 그 국무회의를 계엄을 절차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장치로 그렇습니다. 총리가 적극적으로 좀 관여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증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죠. 네, 이제 한덕수는 뭐 끝장나는 증언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증언 자체가. 네, 그 송미령 장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이제 머릿수 채우는데 동원됐다고 하면서 이제 웁니다. 참 윤석열이는 아마 이런 거 봐도 전혀 반성을 안 할 거예요. 없지. 자, 울기도 하고 또 중요한 증언도 있거든요. 당시에 국무회의는 없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반복을 합니다. 그 장면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저 자리에 갔는데 저는 저것은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일관되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동원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머릿수 11명 채우기 위해서 불려가서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오게 됐으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국민들한테도 너무 이게 잘못된 상황인 것 같고 여러 감정이 듭니다. 윤석열 하나 때문에 우리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그러니까 그 전 국토부 장관은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나는 피해자다라는 취지로 해서 혼났어요. 혼났어요. 재판장한테. 사실 법정에서 재판장이 증인을 상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례적이긴 한데
재판장이 보기에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국민들이 빠따 맞았어야 피해자인데. 된다고 생각해. 빠따. 사실상 그 정도 얘기한 겁니다. 네네. 네, 빠따 때리는 거랑 비슷한 정도로 얘기한 거고요. 근데 네. 송미령 장관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상황인 줄 알면 안 갔어야 한다. 저희가 안 갔으면 저 상황이 안 벌어질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울먹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원됐다라는 걸 떠나서 자기가 계엄의 정당화 수단으로 그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괴감인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 회의라고 하기도 뭐한 그 자리가 네. 계엄의 반대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리라는 한 총리의 주장과는 전혀 반대로 완전히 배치되죠. 그런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일관되게 네. 그런 증언을 한 예, 거예요. 맞습니다. 예. 한덕수는 끝났어요. 한덕수는 끝났죠. 예, 끝나야 되고. 그렇죠. 예. 자, 이 부분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빨리 또 가셔야 되니까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는 구속영장이 재청구됐습니다. 네, 오늘. 예, 그 사실만 전달을 해드리고 요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 두 분 계실 때. 판사 출신 오늘 내 눈에 띄지 말라고. 아니 근데 진짜 웃을 일이 아닌 게 지기현이가 재판을 너무 느리게 진행을 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 화가 나 있잖아. 정말 미치겠어요. 가뜩이나 느리게 하면서 이놈은 여름 휴가까지 가서 2주 동안 재판도 안 했습니다. 네. 우리는 마음이 지금 급한데. 근데 천대엽이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 그만들 좀 해라. 보채지 마라. 지기현님이 12월에 끝낸다고 하지 않았냐? 그 왜 자꾸 뭐라고 하냐? 천대엽이가 또 그따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기현이가 보란 듯이 12월에 안 끝내지 한마디 했습니다. 자, 내년 1월 초에도 재판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 있다. 늦어도 내년 1월 초에 종결을 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목표를 정해두고 하는 건 아니다. 이거 완전히 이거 제정신 아닙니다. 이거 어떡할 거? 아니 무한정 지금 1월까지 지연시킵니다. 무한정. 1월도 확정이 아니라는 얘기야. 1월도. 근데 윤석열 구속 기간 만료가 1월 아니에요? 그렇죠. 야, 1월로 알고 있는데. 네. 와, 이건 진짜 일반 이적죄로 추가 구속영장 그렇죠. 청구한다고 밝히긴 했었습니다. 예. 야, 근데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기현이가 계속 무한정 이렇게 지연시키는데 좀 방송 중계하는 장면 보고 있으면요 정말 예. 가관입니다. 진짜 보셨잖아요. 심각합니다. 막 네. 웃으면서 하고 심지어 그 피고인 변호인 측에게 죄송하다는 얘기까지 맞아요. 해가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라고 하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형사재판, 자범재판에서도 이럴 수가 없어요. 재판부의 권위가 완전히 이렇게 스스로 깎아먹는 일인데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재판을 그렇습니다. 완전히 희화시키는 거거든요. 예. 무게감도 하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게 형이 어떻게 선고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 절차 자체가 그렇지. 사법부의 권위라든지 국민적 신뢰라는 걸 완전히 다 깎아먹은 거예요. 네. 지금 배당 얘기 또 나오잖아요. 지기현이가 근데 증인이 안 나와서 재판이 좀 일찍 끝나면 저녁을 먹으면서 또 술을 먹는다는 제보도 있고요. 아주 그냥 미치겠습니다. 이게 예. 냅둬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해야 되나? 뭐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그러는지 기자한테도 연락을 해서 네. 한번 보자라고 하는 아 그래요? 그런 지기현이? 연락도 한다는데 와. 아니 지금 증인들을 계속 불러서 사실은 이제 양해를 얻고 9시 10시 밤 9시 10시까지 재판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죠. 그냥 증인 안 나온다고 구인하지도 않고 저녁 시간을 또 즐기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좀 늦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가 또 재판을 좀 더 하려고 추가 기회를 잡겠다고 했는데 그 윤석열 쪽에 이모 변호사인가요? 반대하니까 기회를 못 잡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 이런 바보 같은 재판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재판이 다 끝나면 그러니까 윤석열 재판이 뭐 예컨대 변론 공판 종결하기 전에 또 김용현 또 조지호 다른 사람 것들을 다 합해서 병합을 또 하겠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먼저 해야 되거든요. 병합을 제가 예전에도 나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먼저 병합 재판을 해서 증인들을 미리 다 소환해 놓고 나오시는 분들 하나하나 증인 신문을 해갖고 차곡차곡 쌓아야 12월 달에 선고할까 말까인데 따로따로 다 하고 나서 이걸 병합하면 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 또 보여주고 읽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럼 곱하기 제가 두 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병합을 지금 그러니까 지기현이가 지금 말에 따라도 12월 말 정도에 병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근데 아무튼 그것도 안 될 거고 1월달에 선거는 제가 볼 때는 택도 없고 2월달에 아마 이 지겸은 도망갈 생각만 뿐인데 자기가 이제 3년인가 4년 했으니까. 근데 과연 선거를 하고 갈지도 그것도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적시처리 사건으로 이제 빨간 도장 찍혀가지고 된 거잖아요. 빨리 하겠다고. 사실상 이제 지명배당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꼼수를 부려놓은 것인데 적시처리로 빨리 하라고 해놓고서 지금 빨리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화가 나는 게 그렇게 사건을 지정해서 빨리 하라고 한 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은 왜 화를 안 냅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가만히 놔두면서 오히려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지금 이진관 재판장의 그 한덕수 불구속 재판이 훨씬 지금 빠르게 되고 있고 지금 뭐 좌우 고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빨리 선고하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진관 재판장이 빠르게 좀 그 선고를 더 내려가지고 직원한테는 좀 채찍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직위원은 채찍질 그런 거 안 실제로 먹혀. 맞지 않은 한 안 먹혀.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어 이제는. 아니 진짜 그런 거는 의미 없어. 맞아요. 이거는 무의미한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좀 빨리 뭐 액션을 취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지금도 늦은 것 같아요. 지금도 늦었긴 하지만 직위원이 어떻게 이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지금은 이게 또 교체를 하면 공판갱신을 해야 되니까 또 처음부터 다시 또 시간이 다 읽어 이걸 해야 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법원 내부에서도 이상하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김용현이가 보건식품 전담인 직위원한테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윤석열 재판을 거기다 붙인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메인은 윤석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윤석열이 거기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맞아, 그것도 이상해. 그러니까 김용현을 거기다 붙여놓고 윤석열을 거기다 막 다 몰아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거는 주객이 전도가 됐다. 맞습니다. 직원한테 몰아주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이다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동안에는 계속 전자배당이라고 우리를 속여왔는데 이 지정한 거거든. 맞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얘가 지금 최대 우두머리인데 어떻게 김용현 밑에다가 붙이냐고.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것도 빨리 하라고 붙였대. 근데 늦게 해도 화를 못 화도 안 내. 화가 안 나잖아요. 심지어 천대엽이가 국회 나와가지고 아이고 12월에 끝낸다고 우리 같이 들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런데 1월에 끝내야 근데 보란 듯이 12월에 안 끝내지. 1월인데 1월이라고 우리 목표도 안 정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직위원은 지금 도망가고 싶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뭐 정무적인 판단은 좀 더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때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직위원의 거취를 좀 진작에 정리를 해서 재판에도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저는 직위원이라는 재판장에 대해서는 이거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범위는 아니다. 과거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 시의 잘못과 이 적시 처리 사건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이 잘못까지 저는 묶어가지고 저는 반드시 이거는 뭐 징계가 됐든 국회 차원에서 뭐 탄핵이 됐든 전 반드시 그 책임은 꼭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역사에 좀 남겨놔야 될 인간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두 분은 가셔야 되니까 저희는 또 지금 제일 시끄러운 게 대장동 항소 포기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하시려고요? 아니 저희끼리 할 거예요. 준비해봤는데. 가셔야 된다. 시간이. 그러면 그 안가회동 얘기는 오늘 안 하시는 거죠? 이 시간이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안가회동. 사실은 그 조은석 특검 출범할 때 외환죄하고 안가회동 문제가 이제 남은 중요한 과제다라고 계속 지적을 했고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4명 거기에 모였다.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 이 두 가지였거든요. 친목 아닙니다. 핵심 답변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계엄의 정당성을 정리한 문건들을 들고 오거나 확인하고 오는 거거든요. 박성재, 이상민 다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4명이 아니라는 게 또 확인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위증이에요. 사진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그날 모임의 성격이 뭐냐. 계엄 정당화 내지는 2차 계엄까지도 그 공모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설득력을 점점 더 얻어가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은 조은석 특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안가해동의 실체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저는 이거 충분히 기소할 거리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진도를 빼야 돼요 이제. 근데 그 물증들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주목해야 마침. 마침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